네, 유통업계 노사 갈등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의 노사 문제, 노사 갈등까지 겹친 상황인데요. 불법 시위도 잇따르고 있지만 지금 정부는 노사 문제로 탓을 돌리면서 사실상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관련 내용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이게 파업 문제로 지금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현장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입니다. 예. 운임 인상을 둘러싸고 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공장 도로 앞을 점유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고요. 예. 파업 화물 차주들은 다른 차량이 공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 공장 앞에 일렬로 차를 대놓는가 하면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느리게 운전하는 등 일반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지만 물건을 싣고 나가는 다른 화물 차주들을 향해 욕설이 오가기도 하고 불법을 직접 적발하겠다며 과적 단속까지 자체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진 적도 있습니다. 점거 시위가 2달간 지속되다 보니 시위가 한창 심할 때는 출고율이 30%대로 떨어지기도 했고 지난 주말 이틀 동안은 대규모 시위로 아예 공장 문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예. 지금은 정상 출고율을 거의 회복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부족한 출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야간까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 측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노조에 속하지 않은 일반 화물 차주들도 업무 시간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건 뭐 해도 너무한 거죠. 저희도 돈을 벌러 들어온 거고 저희들은 회사에서 불러서 온 입장인데 저희들 저렇게 맞고 저희한테 욕을 하고 저희들한테 모래를 던지고 계란을 던지고 저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뭐 파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공장 내부 직원들이나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 얻고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생각보다 좀 격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직접 또 확인을 해보셨는데 이게 노사 갈등이 넉 달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점은 좀 찾았습니까, 그럼? 이 노조 측 요구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예. 운임비를 30% 인상해달라, 공병 운임 인상, 공회전 비용 지급, 차량 광고비 월 50만 원 인상, 그리고 세차비 지급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예. 골자를 보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좀 보장을 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하이트진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노사 문제에 개입했다가는 자칫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노조가 지금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하이트진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이 하이트진로 앞에서 시위를 하는 화물 차주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 하이트진로와 운송 계약을 맺은 수양물류 소속 직원들입니다. 예. 이 법적으로 따지면 임금 협상은 수양물류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현행 하도급법을 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도 이들은 하이트진로가 원청업체니까 이 수양물류 측에 압력을 넣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이 같은 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트진로가 원청업체로서의 책임은 다하겠지만 이들과 직접 협상에 나서거나 개입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이트진로는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 측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정부는 이를 노사 문제로 돌리면서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황 좀 짚어봤는데 요즘 특히나 사실 유통업계에서 이런 사안들 많이 또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쟁의 행위나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도 많고 좀 빈번한 사례들이 많죠, 요즘? 그렇죠. 아무래도 이 유통업계 요즘 그 파업으로 인해서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예. 같은 주류 업계인 오비맥주도 그쵸.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 경기도 이천과 광주 공장을 중심으로 이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고요. 예. 이 주류 업계만 또 파업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파리바게트로 잘 알려진 SPC는 제빵 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면서 이 반년 이상 본사 앞을 점거하고 또 매달 수차례씩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쿠팡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이 폭염 대책 마련과 유급 휴게 시간 보장 등을 이유로 본사 로비를 한 달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본사 점거 농성은 좀 풀린 상태지만 이 같은 노조의 행태를 두고 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원만한 협상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좀 좁히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이 또 정권이 또 최근에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 노조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경제적인 손실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회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예. 이 또 임금이 높아져서 노동 수요나 뭐 자본 수요 또 생산 등이 연달아 줄어드는 이 파급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실제로 노조 활동이 이 국가 경제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좀 나왔는데요. 예. 이 한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노조 조직률은 28% 증가했고 파업 발생 건수도 1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일자리는 연평균 17만 개, 실질 GDP는 10조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비용이 증가하다 보면 기업들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지금 물가 상승 요인을 좀 자극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물가 시대가 계속해서 고착화될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좀 사태 해결을 해달라고 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주체들을 향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해 뚜렷한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기업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노동계의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태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